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이제 밤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민주당이 정말로 이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의 제1당, 그야말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 4월 15일 우리 국민이 선택해준 최대 슈퍼 여당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국민들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직접 선거에 의해서 176석의 거대 여당으로 줬는데요. 그러면 그 성숙한 책임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이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국회를 이끌어갈 정당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당원들의 이 일반적인 행태도 우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뉴스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소병훈, 그 다음에 황운하, 주진영,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떠오른 사람들이에요. 이 부동산 문제 지금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기존 법 질서도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입법으로 강행 대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내뱉는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국민이 뽑아준 선량이 맞는지 정말 다음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록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잘 기록하고 계시다가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국회 안팎에서 분명히 잘 메모해놨다가 다음 4년 후 선거할 때는 이러한 그야말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안 되겠다.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 어제 29, 30일 양일간 대전 지역 일대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 지역 같은 경우 대전하고 아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 거리 안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주에서는요 폭우에 못 미쳐가지고 공산성이라고 있는데요. 세계 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적 제12호로 되어 있는데 충남 공주에 있는 공산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세계 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비가 왔느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대전에서는요 이 아파트 단지 그야말로 이 물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차들이 다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한강 속에 물이 이 차가 떠 있는 것 같은 정을 보일 정도로 침수 상태가 대전 지역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만 누적된 강수량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이 대전 인근 지역에 약 120mm 정도까지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TV 빅 뉴스 중에 하나로 대전 지역의 강우 문제가, 폭우 문제가 많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 이 폭우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대전 시민 한 명이 심정지 상태를 일으켜가지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 찰나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그 앞에서 파한대소하면서 웃고, 또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좋아서 난리가 난 그런 대화 장면을 페북에 딱하니 올려놨어요. 이 페북에 올린 사람은 지난번에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언론에 알리는 이 보도자료를 올려가지고 그야말로 이 보도자료 이 법무부 이 기밀 유출자 누구냐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최강욱이지. 최강욱이가 그야말로 이 회의를 마치 주자는 것 같아요. 회의든 담소를 나누든 간에. 그래서 본인이 탁 앉아갖고 웃어가면서 다른 많은 여당 의원들, 그 중에는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울산시 시장 하명 수사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기소된 사람이에요. 일종의 피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이번에 대전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서 이름을 쭉 불러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김승원, 박주민 의원, 그 다음에 최광욱, 그 다음에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파한대소하는 그 장면에
바로 뒤에 걸려있는 TV에는 심정지된 한 명이 심정지된 일명이 한 명이 심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자막까지 흘러나오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홍보용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철엄 회원과 박주민, 이재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웃는 표시까지 하면서 올렸어요.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온갖 토와 언론에서 오늘 오후부터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홍수 경보가 내렸다는 뉴스 특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뉴스 특보가 나오는 순간 저렇게 희희낙낙하는 철부지 어린애 같은 저런 사진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그야말로 그냥 대전 지금 시민들은 난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강욱이가 뒤늦게 바로 조금 전에 이 심정지 됐다는 자막이 나온 그 사진, 총 4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심정지 자막이 나온 사진만 하나 딱 빼내고 나머지는 여전히 그대로 올려놓고 있어요. 이 강심장, 참 이걸 우리가 이 강심장이라고 봐야 될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무지막 이 몰상식의 극치라고 봐야 될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심정지 자막 나온 사진만 딱 지우고 나머지 3장은 그대로 올리고 있어서 이 물난리 폭소 최강욱이 증거인멸한 거냐 이런 제목으로까지 지금 기사에 나오면서 상당한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판, 이 사람들이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신경 쓸 것 같으면 페북 전부 다 삭제해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만 삭제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 강심장 플러스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 황운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팩트를 교묘하게 억지로 짜맞춰서 논란을 만들어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수준이 낮아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 의원 모임에 간 것이지 TV 뉴스를 보는 것은 아니다. 당시 TV 뉴스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 이게 황운하입니다. 이러니까 그야말로 참 뭐 제가 더 이상 논평하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의원들의 수준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냉정하게 한번 앞으로 4년간 의정 활동 철저히 모니터해야 되겠다. 또 의원들 의정 활동 모니터하는 NGO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이 의원들, 시청자 여러분들 꼭 제 방송 돌려보셔가지고 이 황운하 의원이 말이 맞는지, 제 논평의 수준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이거 뒤에 뉴스 나오는 걸 몰랐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그 사진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내리겠습니다. 예, 유구무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있어요. 또 이 철험회가 뭔지에 관해서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도대체 이게 철험회 뭐 처음처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철험회는 의원들의 공부 모임이라고 합니다. 공부 모임.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포진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피소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최강욱 매일같이 지금 현재 윤석열 때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김남국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민이는 장관을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자 이런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탄희도 얼마 전에 제 기억에 그야말로 이 무슨 분열 증세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좀 쉬겠다 이렇게 얘기한 판사 아니겠습니까? 황운하 마찬가지. 예. 나머지 윤영덕, 김승원, 박상혁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철험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이 국민들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맞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참고로 이재정, 김남국, 김용민 이런 사람들은 박주민 이번에
당대표 출마했잖아요. 이 돕는 선거라고, 돕는 의원들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오늘 이 모임이 당대표 선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내 선거 룰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진영, 이 사람은 뭐 열린민주당이지만 다 이웃사촌 아니겠습니까? 비례 정당이니까. 주진영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분명 주진영은 그래도 말 잘했어요. 부동산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인데 왜 이걸 전부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느냐? 이거 어리둥절하다. 예. 그리고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하락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야말로 눈을 돌리려는 연막 작전 아니냐. 그리고 6년 전 부동산 3법이 왜 요즘 폭동의 주범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주호영 집값이 올랐다고 김부겸 전 의원이 얘기를 했죠. 본인 대구에 있는 집값은 안 올라갔는데 주호영 집값이 그동안에 20여 원이 올랐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또 때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올린 것 결국 아니냐. 그리고 공무원 2주택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엉뚱한 희생양을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주진영 의원이 강력하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북에 올렸습니다. 자, 그나마 이 주진영 의원은 양심이 좀 살아있어요. 근데 여당의 소병훈 의원, 참 이런 이 막말을 해야 되는 의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의 후보들 막말했다고 징계하라고 그러고 후보 사퇴하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주당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 소병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제 주택을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도둑들이라는 거예요. 도둑들. 형사범으로 다뤄야지 이 사람들을 세금으로만 다루면 안 된다. 범죄자, 도둑들 이런 막말을 퍼대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법인들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 이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 이어서 다주택자를 겨냥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행복권을 빼앗아간 도둑들이다.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국회의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4년 후에 이런 사람들 반드시 속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민 소환제도 반드시 빨리 도입해서 일단 국민이 뽑아줬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주민 소환의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에서는 그러면 청와대가 범죄자 소굴이냐, 국회에도 다주택자가 많은데 국회 해산한 거냐, 그리고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냐, 대놓고 공산주의 하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여당의 몰지각한 독재적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 참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방망이만 딱 3번 두드려하고 전부 제대로 된 토의도 없이 부동산 3법, 그 다음에 공수처법 이거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통법부의 모습을 보는데 과연 초선 의원 151명이 무엇을 배울 것이냐. 정말 해도 너무나 말이 안 된다. 예. 여당 초선 의원들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생각이 다른 야당과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러한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야당 초선 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대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그리고 격화되는 양당 대결 정치에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근데 심상정 의원은요,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패스트트랙에 동조해가지고 선거법, 정의당이 20석 이상에서 독자적 교섭단체를 만들어준 걸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그야말로 여당이 지금 176석을 가져가는데 혁혁한 제1회 공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뒤늦게 와서 이렇게 후회한다고 해서 과연 대한민국 민주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이런 독선적 의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첫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런 모순된 독재 정치를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 정도의 경고의 메시지를 발휘한 걸 보면 그나마 양심이 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김어준 또 이 뉴스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 김어준 TBS 뉴스광장 진행하는 그야말로 여당의 홍보 전사죠.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하면서, 그래서 당 대표에 나온 3명을 차례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는데 하필 오늘 이낙연 당권 주자의 인터뷰에서는 상당하게 좀 말하자면 부담이 가는 질문들을 많이 한 데다가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서 뭐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괜히 연결했네요.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많은 파장을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어준 씨의 마지막 발언을 놓고 SNS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어준의 시건방이 하늘을 지르는구나, 당담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김어준이 같아, 그러면서 김어준이가 이 박주민 의원을 축켜 세우는 데 반해서 이낙연은 은근히 살짝 계속 내려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딴지일보 커뮤니티에서는 총수 진짜 짓궂다, 천하의 이낙연 의원을 당황하게 만든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는 김씨를 총수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김어준이가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말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말을 좀 많이 했다, 이런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완벽주의자고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무섭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쪽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지금 국회에 돌아온 지 6년 만이고 또 최근에 3년간 총리를 했고 그 전에는 전남지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들하고 이 스킨십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의원이 틀린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또 이 국회의원들 볼 때 지금 내가 당권 주자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차기, 잠룡,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의원들, 스킨십이 부족한 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다가서기가 어려운 것이 이낙연 의원의 상품이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의원이 이 정도 답변한 것은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이 마지막으로다가 저렇게 괜히 전화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할 말이 없다는데 괜히 연결했네요, 이렇게 끝맺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는 MC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도 우리 국민, 모든 상당수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방송으로 일관해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 서울시로부터 300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이런 방송에 그렇게 엄청난 국민 세금을 이렇게 뿌리는 것이 맞느냐,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SNS를 통해서 제 방송 많이 선전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드시면 엄지척 그리고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